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rf 말고, 웹 app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JSP 만듭니다. JSP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3개로 구분해서 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 언더바 헤더.jsp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피니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메뉴 부분과 카피라이트 부분은 계속 나온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인크루드 해가지고 써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인크루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얘는 인크루드, 얘도 인크루드, 얘를 이제 내 JSP에서 짜는 거죠. 짜가지고 하시고 계속 인크루드 시키면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거를 여기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인크루드 해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여기 인크루드. 여기를 인크루드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메인 메뉴하고 요거는 계속 짜고 요거가 계속 바뀌죠? 여기 있는 거를 계속 바뀌는 거를 인크루드해서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짜면 밖에 있는 거를 계속 이제 해서 짜게 되면 URL이 같은 URL을 쓰게 돼요. 페이지가 같죠? 그러니까 URL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테스트 메인.2다 그러면 메인.2 쓰고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를 계속 이제 그 텍스트 문서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건데 그럼 물음표 그 다음에 인크루드 되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게 지금 리스트 보드 리스트다 그럼 여기다가 보드 밑에 뭐 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URL 지금 인크루드 해야 될 거는 뭐 i는 뭐 보드의 리스트다 그럼 B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쓰면은 여기다가 이제 보드 리스트.jsp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크루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어떤 거를 인크루드 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URL이 계속 같은데 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써서 되는 게 여기다가 인크루드 할 거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얘는 프레임이 한 개의 페이지로 합쳐져 가지고 결국 HTML 한 개로 만들어져 가지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는 iframe이라고 있습니다. HTML 태그 중에서 iframe이 i가 이제 나 자신, 조그만, 국서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frame을 만들면 여기 창이 한 개 새로 그 HTML 안에 창이 한 개 더 생겨요. 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이 한 개 더 생겨서 거기 요 창이 별도의 브라우저 창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는 그 게시판 리스트만 만들어 주시면 여기 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URL이 그 클릭해서 한 URL이 여기서만 바뀔 수 있도록 여기 타겟이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게시판 리스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밖에서 클릭하면 이쪽에다가 바꿔치기를 해라. 요 밖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요거는 그 JSP가 이제 인크루드 되는 JSP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URL이 우리가 생각했던 URL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슬래시 보드 슬래시 뭐 리스트.2 이렇게 쓰면 저희가 전체 리스트.jsp로 불러오고 여기는 헤더 여기는 푸터를 인크루드 하자. 교재에 나온 거는 이렇게 세 번째 거 아시겠죠? 이런 거를 한번 인크루드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를 따로 만들어서요. 요거는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다가 만들고 이쪽에서 실행하고 다시 들어오면 여기 생기는 걸로 출력해서 생기는 걸로 이렇게 짜고 있는 게 이제 액션 태그입니다. include 액션 태그. 됐죠? 즉 객체의 메소드가 따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객체 메소드가 따로 생겨서 저희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챕터 10 헤더인데 헤더가 전부 다 똑같고요.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합쳤을 때 HTML이 전부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HTML을 전부 다 지워서 했는데 이걸 먼저 지우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시는 것보다 바디에 태그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지우는 게 좋아요. 어떤 태그 안에 뭔가를 쓰면, 그 바디 태그 안에 뭔가를 쓰면 바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태그들이 막 자동 완성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다 지운 다음에 쓰면은, 그게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 태그 안에 있는 걸로 인식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쓸 때는, 여기 바디 안에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게 H3 태그고, S2 태그고, 여기다가 이 부분, 여기 메뉴 같은 거 만들게 되고요. 이 부분은 헤더입니다. H3 태그가 자동 완성됐죠? 아시겠죠? 태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HR 태그 이렇게 집어넣어서 헤더입니다라고 하는데 HR 태그 하단 부분 썼는데 HR 태그를 써도 푸터입니다 썼는데 HR 태그를 여기다 한 개 집어넣어 가지고 줄바꿈을 하자. 그래서 HR 태그를 쭉 쓰시면 한 줄이 쫙 생기면서 된다. 이러고 이제 자동 완성됐으니까 이제 요걸 지우는 걸로 이렇게 지우시고, 요 지우는 이유는 HTML이 한 개로 만들어내는데 이거 합쳐지면 HTML 안에 HTML이 또 있고 HTML 안에 HTML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그 만들 때 그 브라우저에서는 HTML 안에 HTML 태그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어차피 태그 형식이기 때문에 태그 안에 어떤 문서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태그 안에 그 저희가 HTML 태그를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헤더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하고요. 푸터도 이제 만드시는데 헤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말고 푸터라고 푸터.jsp 10 언더바 푸터.jsp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그 다음 거죠? 그 다음 거 푸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푸터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푸터입니다. 그리고 HR 태그를 위로 올려서 그 줄을 긋고 얘가 바닥 쪽에 붙는 거라서 줄을 한 줄 긋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아마도 됐죠? 네,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메인을 이용해서 이제 위에다가는 푸터, 그 다음에 내용물을 넣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위에다가는 헤더, 밑에다가는 푸터, 그 중간에 내용물을 넣어서 만들어보자. 그 main.jsp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웹.app에다가 new 하셔가지고 JSP 만드시고요. 10 언더바 main.jsp 만드신 다음에 요게 지금 메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JSP라고 썼을 것 같은데, 예, JSP라고 썼습니다. JSP 썼고, 여기가 지금 저희는 이제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메인 화면입니다라고 되는데, 여기가 이제 H1 태그를 써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부분입니다. 메인 부분입니다. 쓰시고 이제 이렇게 HR 태그를 써놓을게요. HR 태그 쓰시고, 제가 끼워넣기를 원하는 부분에다가 include 태그를 쓰는 거죠. 여기 div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벌러 두지 말고 div 같은 거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집어넣는 형식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디 태그가 include JSP 땡땡 쓰시면 JSP include 태그가 있으시고요. 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를 여기다 끼워 놓을 것인가를 사용하시는데, 그 10 언더바 위에 있으니까 헤더.jsp를 여기다 끼워 놓자. 그 중간에 데이터가 넘어가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이제 파람이라는 거, 데이터를 이제 이쪽으로 전달할 때 어떤 데이터, 특별한 데이터를 세팅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파람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 중간에 데이터 세팅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 세팅이 필요하면 이거 지금처럼 이제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를 씁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시고, 파람이라는 게 필요 없으면 이제 이거 단독 태그로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라는 게 붙여주시면 단독 태그로 태그 한 개만 그냥 끼워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여기 그 끼워넣기를 하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끼워넣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됐으면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메인 부분입니다 라고 쓰고, 푸터가 들어갔네요. 헤더를 집어넣으려는데 헤더.jsp 제가 헤더를 고쳤나봐요. 푸터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 푸터입니다. 이런 푸터는 안 고치고 푸터는 헤더로 써놓고 헤더입니다를 이제 다시 헤더입니다. 여기 푸터가 아니고 HR 태그 이렇게 해서
푸터입니다를 컨트롤 X 누르고 푸터에다가 예. 제가 지금 헤더와 푸터를 바꿔치기를 해서 예. 이게 네 됐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실행되고 있는 건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메인 부분입니다. 예. 새로 고침 예. 컨트롤 F 푸터입니다. 이런 푸터입니다가 고쳤거든. 저장을 안 했나봐요. 모드 저장 아닌데 모드 저장 저장 안 했나봐요. 저장이 안 해서 그 헤더.jsp를 저장을 안 했나봐요. 예.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메인 부분이 시작이 됐고요. 그 중간에 끼워넣기를 할 부분에 이렇게 끼워넣기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 전체를 전부 다 사실은 헤더로 잡습니다. 전체를 헤더로 잡아서 근데 중간에 끼워넣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시겠죠? 이게 중간에 내가 이제 뭔가를 끼워넣기를 하고 싶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그 부분에다가 끼워넣기,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끼워넣기를 하시면 된다. 그 메인 부분이 실행이 되다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헤더.jsp로 이동해서 헤더 쪽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갔다가 호출당해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메소드를 호출한 거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main.jsp에서 이제 저렇게 쓰시면 요거는 저희가 JSP 주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JSP 주석. 예, 나중에 그 소스 HTML 소스에서 보이지 말라고 JSP 주석은 HTML 소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는 include 액션 태그. 저희가 액션 태그인 경우에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메소드 호출 방식입니다. 메소드 호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소드로 따로 만들어지고 그 header.jsp에 해당되는 게 그 일단은 얘가 클래스로 따라 만들어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되는 방식을 써 가지고 거기에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쪽에서 출력하라고 나오면 그쪽에 출력되는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겠죠. 순서대로 나타나서 사용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 주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처리. 주석 처리. 이게 지금 이거 좀 빠져줄래? 지금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브라우저에서 닫게. 예. 종료. 네, 주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처리. 여기 JSP 주석 처리 됐죠? 이게 JSP 태그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요게 그냥 태그, HTML 태그처럼 보이지만 HTML 태그가 아니라 JSP 자바 태그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바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이제 이렇게 JSP 주석 처리가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다가 똑같은 걸로 사용하실 때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붙여주시고요.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골뱅이 붙이세요. 디렉티브 태그고요. 거기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include page 태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include 포함시킬 수 있고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 include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다 끼워넣기를 하자. 그 태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내가 태그로 만든 거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태그 만든 거를 아시겠죠? 이렇게 쓸 때 자바 프로그램을 태그로 만들어 쓸 때 태그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걸 디렉티브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렉티브 태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 그 다음에 그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페이지는 맨 위에 있으니까 인클루드 여기다 끼워넣기를 합니다.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를 만들어 쓸 거고요. 한 칸 띄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어떤 파일을 할 것인지 header.jsp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위에 건 주석이기 때문에 요건 실행이 안 되고요. 얘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이 됩니다. 됐죠? 네,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헤더 부분입니다. 라고 되셨나요? 네? 똑같이 동작이 된다고요. 아셨죠?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위에 거는 이제 호출 방식, 메소드 호출 방식인데 얘네들은 이제 요거를 include 디렉티브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디렉티브.
디렉티브 태그. 디렉티브 지시하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지시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거는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밑에 거는 인크루드 디렉티브 태그. 됐죠? 그 꺽쇠 표시 퍼센티지 골뱅이 붙여주시고요. 얘는 메소드 호출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소스 복사부 쳐넣기 방식입니다. 소스 복북 방식. 그 ten 언더바 그 header.jsp 소스가 있잖아요. 자바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스. 그 소스를 통째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여기다 끼워 놓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원래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자바 코드가 더 길어지는 거는 인크루드 디렉티브 태그가 자바 소스가 복사 붙이게 됐으니까 소스가 더 길어져요. 자바 소스가. 위에 거 액션 태그는 호출 메소드 호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는 똑같아요. 여기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그 shift 언더바 header.jsp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쓰는 거죠.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나, 얘가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메소드 만들어서 호출해서 쓰나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바 할 때 메소드를 왜 만든다고요? 1번 중복이 되면 메소드를 만든다. 1번 중복이 되면 메소드를 만든다. 2번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메소드를 만든다. 아시겠죠? 헤더가 이렇게 짧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헤더가 엄청 길어요. 보통의 경우는. 거기에 링크도 걸려있고, 뭐, 이미지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동작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스가 엄청 깁니다. 사실은.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어요. 1번, 그 include 디렉티브 액션 태그를, include 액션 태그를 써가지고, 메소드 호출 방식을 써서 사용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를 써가지고 그 include 디렉티브 태그를 써서 복사 붙여넣기, 거기에 있는 걸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끼워넣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은 현재 동작은 다 똑같고요. 그 여기 리퀘스트가 다 전달되는 건 동일하세요. include 액션 태그를 쓰나 아니면은 include 디렉티브 태그를 쓰나 그 여기까지 전달되는 건 그 리퀘스트랑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 리퀘스트를 한 개 담아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include나 include 그 액션 태그나 include 디렉티브 태그나 똑같이 JSP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는 이렇게 그 요거도 이제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중간에 끼워놓은 거는 여기 처음에 끼워놓는 거는 여기 디렉티브 태그는 보통 여기 앞에다가 선언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메소드 호출 방식인 태그, JSP 이렇게 include 액션 태그를 보통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태그처럼 보이니까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액션 태그 중에서는 include 액션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는 태그들을 쪽 태그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쪽 태그 완성체가 아니에요. HTML이 없어요. HTML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HTML이 없기 때문에 쪽 태그를 영어로 플러그라고 얘기합니다. 플러그. 그래서 여기 헤더 복사할게요. 헤더 복사하고 header.jsp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header.jsp인데 JSP F라고 확장자를 F라고 붙여주세요. 이게 플러그라는 뜻이고요. 플러그. JSP 쪽 태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OK 눌러주세요. OK. 그래서 이렇게 F 만들었고요. 푸터도 마찬가지.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JSP footer.jsp F. 예, 엔터 치세요. 됐죠? 되셨나요? 그쪽 태그 F로 봤을 때는 include 디렉티브 태그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메인에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쓰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JSP F로 이렇게 헤더 JSP F로 써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동일한 똑같은 이런 거 쓰는데 여기 지금 여기 페이지 요것도 이제 지워야 되네요.
F로 썼을 때는 include 페이지 디렉티브 이 자바입니다. 이런 것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헤더 여기 HTML만 쓰고 이거 지우고 저장하고 이게 include UTF-8로 저장하라. UTF-8로 저장하라고 시키고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지웠는데 저장도 했는데 컨트롤 F 이런 지금 딴거 헤더.jsp를 고쳤네요. 헤더 F를 고쳤는데 이게 저장하고 나면 여기서 이거 나오니까 얘를 지우시고요. 얘가 지금 지우면 이게 UTF-8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UTF-8로 저장하라고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새로 고침해서 여기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자바입니다. 이 계속 나오네. 헤더 푸터를 고쳤네요. 푸터 헤더가 아니라 죄송해요. 푸터 영 엉성하네. 지우고 저장하고 UTF-8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시 새로 고침 컨트롤 F 됐죠? 헤더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나요? 근데 얘가 JSP입니다 라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는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include가 괜찮아 보이세요. include로 써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F를 써서 사용하는 이 디렉티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 보이실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독립적인 거면 JSP로 그냥 써가지고 JSP로 쓰셔가지고 메인에서 이렇게 아래 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 F로 쓰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JSP로 사용해서 메소드 57 방식이니까 이게 이제 자바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입니다 표시되고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이제 써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클로즈 시켜주시고 이제 그 페이지 이동해서 보여주는 서브 화면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메인 부분은 완성 안 했네요. 여기 메인입니다. 끝나고 이제 앞에다가 너무 많이 썼어요. 지저분하게. 그래도 이제 주석이라서 화면상에는 소스 보기를 이렇게 소스 보기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그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싹 없어진 거 보이시죠? 원래 여기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근데 여기 블랭크만 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줄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자바 코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바 코드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흔적이 됐죠?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메인 쪽에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페이지에 대한 정보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 지금 펄스로 기본은 펄스입니다. 펄스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트림 제거한다. 여기 자바 쪽에 자바 코드에 해당되는 게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디렉티브 처리를 하면서 만들어진 흰색 스페이스 공간을 제거하는 것을 펄스로 해놓으면 제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거하자는 건 true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게 결과는 또 동일해 보이십니다. 결과는 똑같이 보이시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에 원래 빈 공간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JSP인데 JSP 페이지 정보에서 이렇게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제 쓰시면 속성을 지어서 true로 지정을 하시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헤더 부분도 헤더.jsp 부분도 여기 뒤에다가 요거 한 줄이 빈 공간으로 생긴 거거든요. 생긴 거라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바 부분이 만약에 실행이 되더라도 공백 흰색 공백 거기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줄바꿈해라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달라고 이렇게 true로 써주시면 그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트림 나중에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가 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여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네요.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메인입니다라고 쓰는 거죠. 여기다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여기가 메인 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라고 이제 여기다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메인 화면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디렉티브 태그를 쓰라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JSP 땡땡 include 쓰면서 페이지는 10 언더바 footer.jsp 이렇게 쓰시고 단독 태그입니다. 더 이상 파라미터 이렇게 데이터 넘길 게 없으시고요. 써주시고 앵커 태그 한 개 만들고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BR 태그 넣어줬고 앵커 태그 만들고 이제 서브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href 써서 서브 페이지로 가세요. 언더바 서브.jsp 여기서 서브 페이지로 이동 BR 태그 넣어서 줄바꿈 네, 잘 나오는지만 보고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이제 메인이 들어가 있고요.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푸터를 이용해서 헤더 그 다음에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여기 계속 바뀌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푸터입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가 메인이고요. 이제 서브로 갈 때에도 이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가 메인 부분 메인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서브 화면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거죠. 여기 가운데 내용만 바꿔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쪽에 이렇게 한 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메인에 해당되는 .jsp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메인은 지우고 이제 서브 .jsp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틀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서브.jsp 틀이 똑같이 만들고 여기가 서브 화면이라고 여기는 서브 화면이라고 쓰시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 메인 페이지로 이동 뭐 이렇게 쓰시고 이제 main.jsp로 연결해 놓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되셨나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브 화면으로 이동 클릭하시면 이제 서브 화면으로 이동됐고 이게 서브 여기 바꿔야 되겠네요. 메인 부분이 아니라 서브 부분입니다. 서브니까 서브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새로 고침 이렇게 사용하시면 서브 부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서브를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푸터 위아래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로 개발은 제가 이제 화면 구현이나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도록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 레이아웃이라고 이해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번 저희가 이제 인크루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레이아웃 중에서 이제 인크루드를 이용해서 끼워 넣기를 해라. 2번 자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사이트 메시 같은 테일이나 사이트 메시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lib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인크루드를 쓰면 각 페이지마다 이거 인크루드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사이트 메시를 쓰면 얘가 자바이니까 자바에서 들어갈 때 이 부분에다가 여기를 끼워 넣기를 해주세요. 여기 요 부분은 틀을 만들고요. 전체 레이아웃 틀을 만들고 여기의 부분, 그 다음에 헤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끼워 넣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메인 바디 부분 잘라내고 그 다음에 헤더 부분 잘라내고 잘라놔서 끼워 넣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자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사이트 메시입니다. 사이트 메시 아시겠죠? 사이트 메시. 그러면은 우리는 요 부분에 이제 게시판 리스트부터 게시판 하나만 돌리는 걸 만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잡힐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는 테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테일 그냥 묶는다. 우리가 일단 타일 이렇게 읽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냥 묶어서 HTML 자체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 있는데 기능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사이트 메시를 많이 씁니다. 사이트 메시로 라이브러리 잡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전체 레이아웃 잡는 이제 PL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PL 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게시판 한 개 짜는, 게시판 돌리는 것만 짜시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십니다. 그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다 따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